올해는 6.25 전쟁 69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품었던 목포 공생원에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 실업인들이 선교 소명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69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을 맞기까지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엔 오갈 데 없는 전쟁 고아들을 품었던 목포 공생원의 사역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로 설립 91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차진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아들의 피난처 공생원은 1928년 거지대장으로 불렸던 윤추 전도사가 오갈 데 없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시작됐습니다. 1939년 윤추 전도사와 결혼한 일본인 다우치 치즈코는 윤학자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고아들을 돌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네, 이곳 공생원은 6.25 전쟁으로 인해 한때 폐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설상가상 설립자 윤추호 선생이 실종되고 홀로 남은 윤학자 여사가 전쟁고아 500~600명을 혼자서 감당해 왔습니다. 전쟁으로 늘어나는 원생을 돌보기 막막했지만 윤학자 여사는 매일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지칠 때마다 그녀를 일으켜 주었고 공생원 운영에 지침이 됐습니다. 3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윤 여사는 아이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도록 교육에 힘썼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항상 시켜서 그 안에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사모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던 덕분인지 크리스찬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생원은 현재 49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이곳 선생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다른 사람들한테도 존중받고 신뢰받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저의 이념이자 신념입니다. 전쟁 속 고아들의 피난처였던 공생원은 올해 91주년을 맞아 유엔의 세계 고아의 날 재정 청원 운동을 준비 중입니다. 고아 없는 세상을 꿈꾸던 거지대장 윤추호 전도사, 그리고 한국 고아의 어머니 윤학자 여사의 유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고아를 품었던 두 사람의 헌신과 사랑이 한국 교회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천기총은 지난달 신천지 천안교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천기총 소속 목회자들은 22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본부를 찾아 공개 토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천기총은 교주 이만희 씨 앞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내용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신천지 공식 전화번호로 미리 연락을 한 뒤 방문해야 한다며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기총은 신천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토론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기총은 한국교회와 신천지 성도들에게 누가 옳은지를 명백히 밝혀내겠다며 이만희 씨는 직접 토론장에 나와 참과 거짓을 겨뤄보자고 말했습니다. 순복음 교단의 기독 실업인들이 모여 선교 소명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는 지난 1976년 복음의 확장을 목표로 창립됐습니다. 직능 및 지역별로 설립된 산하 48개 지회를 통해 지역봉사와 개척교회 지원, 선교사 파송 등 다양한 선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절대 감사와 절대 긍정으로 큰 꿈을 이루는 실업인들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삶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엔 아동 청소년 선교회, 북미 캐나다 선교회 등 우수 선교회를 격려하고 시상하는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17년 연속으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강제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의 실태와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2019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강제노동은 정치탄압 체계의 일부분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최대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며 그 수익을 범죄 행위들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강제노동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에 전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에서 시행 3주 만에 첫 이혼 커플이 나왔습니다. 결혼 등기가 시작된 당일 대만 전역에서 동성 커플 526쌍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돼 한 쌍이 파국을 맞은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커플은 동성결혼 특별법이 통과되자 양가의 동의 없이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의 반대와 결혼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모든 어린이용 동영상을 유튜브 키즈 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튜브는 그동안 어린이들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노출되는 것과 아동 사생활 침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린이용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이며 수백만 달러의 광고가 붙는 수입원임을 생각했을 때 매우 파격적인 논의라며 실제 실행될 경우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도에서 사상 최악의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은 첸나이 등 인도 최남단 지역의 저수지와 지하수가 대부분 바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호텔과 식당은 물이 부족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개의 캔과 플라스틱 통을 들고 몇 시간씩 서서 배급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식수만 겨우 해결할 뿐 몸을 씻거나 빨래를 하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수자원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며 물 저장고 등 관계시설을 갖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캐나다가 수용한 난민은 2만 8천여 명으로 난민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수용한 난민은 2만 3천여 명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9만 7천 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공식 난민 지위 부여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수가 몰리는 나라는 중동과 유럽을 잇는 관문에 위치한 터키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과음 후 다음날 숙취 운전을 하는 것도 음주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향후 2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국내 쌀 5만 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체 사전심사를 끝내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서면 심의만을 남겨뒀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중인 지원안에는 쌀 5만 톤의 국제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 270억가량과 WFP에 지급할 수송비, 모니터링비를 포함한 행정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일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고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로 만나 보복전으로 가열되는 양국의 무역 갈등의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무역 협상 실패 후 3천억 달러치 중국산 제품에도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 수요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산 히토류 수출을 보복 수단으로 언급하며 맞대응했지만 미국의 제재에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최근 방북한 것을 들어 북핵 협상 재개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미중 무역 담판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 첫 집 마련 평균 나이가 43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하반기 동안 6만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최근 4년 내 생애 첫 집을 마련한 가구의 주택 장만 시점 가구주 평균 연령은 1년 전보다 0.3세 오른 43.3세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구매 당시 주택 가격 대비 금융기관 주택 대출금 비율은 평균 38%로 나타났고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 구입 당시 주택 가격 대비 주택 대출금 비율은 각각 46%, 4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통일을 소원한다며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와 상생, 복음 통일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장총은 한국교회가 비극적인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한국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해외여행 안전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스티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 연락처, 해외여행 금지국가 관련 법령 등 해외 단기 선교팀과 여행객들을 위한 안전정보가 담겼습니다. 스티커는 여권에 붙이거나 끼워서 소지하면 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공교회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말한다는 주제로 전국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장신대 임희국 교수와 장신근 교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한국기독교 교양학회가 전병식 대화여대 교수를 초대 학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학회는 앞으로 기독교를 타 학문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학회는 기독교 교양교육의 현장인 학교에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창립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